무더위로 숭례문이 불에 타 무너지던 모습.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장면으로 남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헤리티지를 아시나요? 자, 이것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유산을 연구, 보존, 관리, 전시 및 기록하는 기술들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을 통해 벽화 하나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사에 있어 정말 중요한 벽화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 벽화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소구두 왕국의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거 고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오래전 외교적 관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300년 전에 실크로드에 있었던 다양한 국가에 온 사신들이 거대한 한 폭의 그림들에 등장합니다. 이 벽화에는 한국인 사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벽화는 7세기 당시 실크로드의 사회, 정치, 외교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5년에 발견된 당시 사실 이 벽화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불도저가 도로 공사 확장을 하다가 벽화가 있던 상반부를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불도저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이 사라진 훼손된 모습이었습니다. 원형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의 색채는 퇴색되었고요. 실제 원전 벽화의 60% 이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많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1300년 전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디지털 복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굴 당시의 자료와 기존에 남아있는 벽화 조각을 기반으로 디지털 복원을 시도했는데요.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훼손된 벽화의 나머지 부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나머지 부분의 원래 색깔부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밝히는 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 벽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실크로드 미술 최고 권위자인 권영필 박사님의 자문을 통해서 아프라시아 벽화의 나머지 부분을 디지털 복원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개정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저는 아프라시아 벽화 디지털 복원도를 실었습니다. 학생들은 원형이 남아있지 않는 벽화를 디지털 복원된 이미지로 공부하게 된 것이죠.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등재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도 KBS 측과 공동 작업으로 벽화에 나와 있는 한국인 사신들을 드라마타이즈 하였고요. 그리고 한반도를 출발해서 실크로드 초원로를 지나서 아프라시아 궁전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재현했고요. 마침내 2명의 사신들이 아프라시아 도성 앞에서 도성을 바라보는 모습을 디지털 복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아프라시아 벽화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궁전에 들어갔을 경우에 동벽, 서벽, 남벽, 북벽 4면의 벽화에 당시
실크로드의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싶은 핵심 기술은 바로 3D 스캔 기술입니다. 과거에 손상되었거나 복원하기 어려운 유물들을 디지털하여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다시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2006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신라의 석굴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숱한 문화유산에 3D 스캔 작업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했던 신라기아나 캄보디아 앙코르와 석굴암처럼 이 아프라시아 벽화에 3D 스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 복원할 수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벽화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실제 남아있는 벽화의 모든 각도에서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벽화의 현재 모습을 완벽하게 3차원에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캔이 완료되면 이 스캔된 데이터는 다시 컴퓨터로 전송되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작업됩니다. 디지털 복원은 벽화의 원래 모습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 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벽화 속에 들어가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7월에 시작이 돼서 9월 1일까지 지속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던 노틀담 특별전이 있습니다. 일반 전시 같으면 유물이 와가지고 전시하면서 그 문화유산을 고양시켰는데요. 노틀담 특별전은 증강현실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 파리 노틀담 사원에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시가 있었습니다. 노틀담 성당에 가지 않더라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마치 850년 전에 노틀담 사원을 갔다 왔던 그런 놀라운 전시 체험을 했는데요. 저는 최근 이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벽화를 보다 진보된 기술인 확장현실 기술, 즉 XR 기술을 통해 재현하였습니다. 이 XR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XR 기술 중에 하나인 버추얼 프로덕션이란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버추얼 프로덕션 구현의 원리는 거대한 30m, 40m가 넘는 대형 미디어 월을 사용해 실제 벽화가 존재했던 공간을 우리가 가상으로 재현하고 그 안에 관람객이 실제 걸어 들어가면서 아프라시아 벽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벽화를 보는 것을 넘어 XR 기술을 통해서 그 벽화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XR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은 바로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XR 기술과 디지털 휴먼 기술을 합하면 좀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살바도르 박물관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살바도르 달리를 인공지능으로 살려서 관객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1989년에 죽었지만 그가 남겼던 수천 장의 사진들, 인터뷰, 다큐멘터리 자료를 바탕으로 살바도르 달리를 인공지능으로 완벽히 되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에게 대화를 해서 당신은 왜 초현실주의 화가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작품에 이런 코끼리가 등장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직접 하면요, 옆에 있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아니라 실제 살바도르 달리가 키오스크 모니터를 통해 등장해서 관객이 어떤 질문을 해도 본인이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I do not believe in my death. 마찬가지로 이런 XR 기술을 통해서 아프라시아 벽화를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벽화 속의 인물들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라시아 벽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연애를 주관하는 바흐루만 왕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한국인 사신들이 그려져 있고 그 중앙에는 소그도 왕국을 방문했던 당시 여러 각국의 사신들이 있습니다. XR 미디어홀에서 벽화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해서 그걸 관람하고는 관람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미 1300년 전에 사망했던 그 바흐루만 왕이 나타나서 관람객들은 그 바흐루만 왕에게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흐루만 왕 바로 옆에 그려져 있는 우리 한국인 사신들에게도 관람객이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8,000km 떨어진 그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 실크로 이 먼 곳까지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다면 벽화 속에 당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1300년의 시간차를 넘어선 일종의 디지털 타임머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과거 세계의 재현, 즉 오늘의 테마인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벽화의 재현은 과연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은 그 현장을 벗어나 박물관 전시실에 놓이는 순간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실제 그 유물이 존재했던 과거 공간과의 연계성은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복원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박물관을 옮겼을 때 그 빈 공간을 메꾸는 역할을 바로 디지털 복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좀 보고요. 단순한 과거의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